안녕하세요. 교통사고의 마침표 사고단. 오늘 음주운전에 대해 설명드리는 저는 법무법인 한중의 변호사 박희태입니다. 우리의 명절 추석입니다. 친지들 많이 만나실 거고요.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실 겁니다. 이동하려면 자동차 없이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. 그런데 추석에 송편 먹고 하다 보면 술 한 잔 먹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이날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직 술이 덜 깬 이 숙취운전 상태에 처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. 음주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음주 단속부터 재판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전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음주운전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적발이 되셨거나 좀 어려운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 과정 설명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음주 단속이죠. 명절 같은 경우, 특히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는 비상근무입니다. 정말 많은 경찰들이 투입이 되고요. 아침, 저녁으로 음주 단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거든요. 음주 단속이 될 가능성 높고, 예전에 더더더란 앱이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어디서 지금 측정되고 있는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는데, 여기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. 어디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, 이 정보를 100% 미리 아는 거는 어렵습니다. 음주를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. 음주 단속을 걸리게 되면 일단 물 좀 마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. 규칙상 물을 먼저 마시고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다만 진짜로 고주망태가 된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가 오히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술을 내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측정 거부죄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. 3번 요구해도 측정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죄가 성립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후 불어보세요. 이 감지기가 아니라 더더더더 하시는 거 있죠. 이 측정기,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. 또 주의할 점 하나, 구강청결제를 사용을 하면 술을 안 드신 분들도 알코올 수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. 술을 드신 분들은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조사입니다. 딱 한 잔 마셨다 이렇게 해봐야 사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 하기가 어렵습니다. 경찰이 또 이미 블랙박스 CCTV 같은 것도 갖고 있을 거고, 또 무엇보다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. 뭐가 중요하냐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. 지금 내가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더 높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, 불었는데 수치가 기준 수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그 전에 운전한 시간이 있었을 때는 음주였을 거다 이렇게 추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, 반대로 지금은 높게 나왔지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지금이 최고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술 마시는 것도 이제 상승기랑 하락기가 있단 말이에요. 언제 술을 마셨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지, 얼마나 운전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은 혼자 판단하시기 어렵습니다. 이때는 빠르게 저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어차피 경찰서에 가게 되면 변호사 없는 상태에서 꼭 조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. 사실에 입각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내용은 진술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경찰이 미리 그냥 얘기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도 진술은 변호사 입회하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, 이제 검찰 송치가 되죠. 사안이 가벼우면 이제 약식 기소로 넘어가게 될 거고, 인명사고, 사고를 냈거나 수치가 되게 높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. 약식이 아니라는 거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. 이때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, 재판 단계입니다. 무죄를 다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. 다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현재는 수치 아래인데 이전에 있었다고 된 경우, 그런 경우라면 무죄를 다퉈볼 만도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무죄를 다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요. 사고를 안 냈다면 그동안 얼마나 진실된 반성을 했느냐, 술을 끊는지 여부가 진짜 중요합니다. 판사님들이 나중에 판단할 때 딱 물어봐요. 차 파셨어요? 이거 첫 번째. 두 번째는 술 지금 드세요? 안 드세요?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니라 사고 이후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고 알코올 중독 센터에 나가고 술 안 먹었다는 거를 이제 병원 가서 건강검진 이런 걸로 수치로 입증을 하고, 어렵지 않거든요, 이 절차들을. 근데 미리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런 절차를 이행했는지 이것도 법원에서 꼭 물어봅니다.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, 아니라면 차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,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,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, 이 세 가지를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는 이런 점들을 어필을 해서 최대한 벌금형, 아무리 높아도 집행유예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음주운전은 단속으로 끝나지 않아요. 단속 이후에도 굉장히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만약에 단속에 걸리셨거나 경찰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지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,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음주운전
안전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법무법인 한중 사고닷에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